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정희철 박사의 장수 연구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성관계를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이건 담배를 끊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78세인데도 아직도 아내와 일주일에 2번은 꼭 관계를 합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다 병원 들락날락 하는데 저는 아직 약 하나를 안 먹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제 비결이랍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최동팔 할아버지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분은 또래 친구들은 다 치매 걸리고 요양원 갔는데 혼자서 운전도 하시고 텃밭도 가꾸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바로 규칙적인 성생활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저는 55세 산부인과 의사 김혜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0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어요. 특히 노년층 성건강에 관한 연구를 20년 넘게 해왔지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면 성생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최신 의학 연구 결과입니다. 65세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30%나 낮고 심장병 발생률도 절반 수준이라고 해요. 면역력은 오히려 20%나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의 성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그 나이에 무슨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위험해요. 노인네가 그런 걸 왜 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왜 노벨 의학상 수상자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규칙적인 성생활이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해 노화를 늦춘다고 발표했을까요? 왜 하버드 의대에서는 성관계가 노인 우울증을 60%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을까요?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편견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5세가 넘어도 성생활은 계속될 수 있고 오히려 건강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고 이에 맞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수천 명의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생활이 노년의 건강에 어떤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까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최동팔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작은 실천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모든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건강을 지키면서도 행복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2장도 같은 톤과 스타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 순환기내과 박준혁 교수님이 진료하신
72세 이강석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 성관계 도중에 심장에 무리가 왔던 거였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제 저 같은 나이에는 성관계를 포기해야 하나요? 이강석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알고 보니 20년 넘게 해오던 부부관계를 갑자기 중단하라는 얘기를 다른 의사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노년층 분들이 이런 고민을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말하기 부끄럽다고 또는 물어볼 데가 없다고 그냥 참고 지내세요. 심지어 의료진들도 노년층의 성 건강에 대해 먼저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65세 이후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변화를 모르면 위험할 수 있지만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오히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답니다. 여성분들 먼저 살펴볼게요.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성관계 시 통증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마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따갑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73세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폐경 후 무려 15년 동안 성관계 시 너무 심한 통증을 느껴서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피해왔습니다. 정말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적절한 윤활제나 호르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영숙 할머니도 늦게 알고 치료를 받은 후에는 통증 없이 성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셨어요. 남성분들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해요. 이걸 남성갱년기라고도 부르는데 성욕이 줄어들고 발기가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발기가 되더라도 단단함이 부족하거나 오래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76세 김정웅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에 너무 좌절하셨대요. 갑자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가 무척 소중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랍니다. 그리고 이에 맞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혈액순환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성기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이는 발기부전이나 여성의 성적 반응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관절염이나 근육통 같은 문제는 성관계 중 불편함이나 통증을 줄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생활을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최근 국제노인성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 50% 이상이 여전히 활발한 성생활을 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룸메이트였던 79세 황금자 할머니와 82세 이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두 분 다 배우자를 여의고 요양원에서 지내셨는데 황 할머니는 건강이 무척 좋았고 항상 웃음이 넘쳤어요. 반면 이 할머니는 우울증에 약을 달고 살았죠. 어느 날 황 할머니가 저에게 살짝 귀띔하셨어요. 선생님, 사실 내가 아직도 자위행위를 해요. 몸이 덜 굳고 기분도 좋아져서 계속하고 있답니다. 우리 룸메이트한테도 권했는데 거부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적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신체적 변화들이 생긴다고 해서 성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변화에 맞게 대처하고 적응하면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성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무작정하면 분명 위험할 수 있어요. 다음 장에서는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들과 안전하게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특히 심장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노년기에 찾아오는 신체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65세 이후 성관계를 가질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성관계는 심장에 생각보다 큰 부담을 줍니다. 분당 심박수가 약 12만 130회까지 올라가요. 이건 빠르게 2층 계단을 오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죠. 75세 정만호 할아버지는 10년 전 심근경색을 겪은 후 성생활을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하지만 의사와 상담 후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면서 안전하게 성생활을 다시 시작하셨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성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몇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첫째,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둘째, 약물 복용을 철저히 지키세요. 특히 고혈압 약은 꼭 챙겨 드세요. 셋째, 가슴 통증, 심한 호흡곤란, 현기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넷째, 과도한 음주 후나 과식 후에는 성관계를 피하세요. 그리고 부담이 덜한 체위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옆으로 누운 자세나 아래에 있는 파트너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체위가 심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약물의 영향이에요. 노년층이 복용하는 많은 약들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약 중 일부 이뇨제와 베타 차단제, 그리고 항우울제 등은 성욕 감소나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9세 장영철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한 후 발기부전이 생겼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으로 생각했는데 의사와 상담 후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꾸었더니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답니다.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면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성병 예방이에요. 노년층도 성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특히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임신 걱정이 없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데 성병은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정기적인 성병 검사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절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66세 윤미경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성관계 시 통증이 심했어요. 하지만 통증이 덜한 체위를 찾고 성관계 전 따뜻한 목욕으로 관절을 풀어주니 훨씬 편안해졌답니다. 관절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성관계 전 따뜻한 샤워나 목욕하기, 편안한 침대와 쿠션, 통증이 적은 체위 찾기,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진통제 복용하기, 마지막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성기능과도 연결돼요. 71세 오태식 할아버지는 10년간 당뇨로 발기부전을 겪었지만 혈당 관리에 집중하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큰 개선을 보였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의사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여러분, 노년기 성생활은 전반적인 건강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성생활 유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놀라운 식품들과 간단한 운동법을 공개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노년기 성생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8세 김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발기부전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약물 치료도 해보셨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죠. 그런데 제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매일 걷기 시작하고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약 없이도 괜찮아졌어요. 아내도 깜짝 놀랐답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성기능 개선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성기능을 향상시켜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운동은 또 기분 좋은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성욕도 자연스럽게 높여줘요. 73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걷기 시작한 후로 몸이 가벼워지고 부부 관계도 더 즐거워졌어요. 나이 든 사람은 운동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둘째,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은 혈관을 막아 성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반면에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같은 건강한 음식은 혈액순환을 돕고 성기능을 개선합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토마토, 견과류, 달걀, 녹차는 성기능 개선에 좋은 음식이에요. 마늘도 혈액순환을 촉진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는 성욕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범이에요. 심호 후 가벼운 명상, 취미 활동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75세 황미숙 할머니는 꽃꽂이를 취미로 시작한 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부부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넷째,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피로가 쌓이면 성욕이 감소하고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탈수 상태는 신체 전반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이는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최소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여섯째, 금연과 절주를 권장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과도한 음주는 장기적으로는 성기능을 저하시킵니다. 69세 이창수 할아버지는 40년간의 흡연을 끊은 후 발기 기능이 놀랍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일곱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방법을 함께 모색하세요. 결혼 45년 차인 최영자 할머니와 남편은
서로의 신체 변화를 수용하고 성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더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육체적인 것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손 잡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정말 소중해요. 서로 솔직하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만족도도 더 높아졌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노년기 성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기 성생활이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뇌 건강과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울 정도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기 성생활의 변화와 주의사항, 그리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기 성생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긍정적 효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78세 이정호 할아버지와 75세 강미란 할머니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분은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도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선생님,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수록 성생활이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한다는 걸요. 이제는 서로의 마음과 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노년기 성생활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대화와 이해입니다. 젊은 시절과는 달리 서로의 몸이 변하면서 욕구나 방식도 달라져요. 이때 솔직한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3세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처음엔 남편과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대화하니 오히려 우리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정말 중요합니다. 노년기 성기능의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친밀감을 찾는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6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기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처음엔 굉장히 좌절했어요. 하지만 아내와 함께 다른 방식으로 친밀감을 나누다 보니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은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간의 신뢰와 존중은 정서적 안정감을 크게 높이고 이는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로 이어진답니다. 또한 성생활이 노년기의 행복감과 결혼 만족도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켜 불안을 줄이고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이는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80세 문상철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은 제게 삶의 의미를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내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져요. 여러분, 노년기 성생활은 젊은 시절과는 다르지만 결코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소통,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노년기 성생활의 핵심은 소통과 적응입니다. 변화하는 몸과 마음에 적응하고 솔직한 소통으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노년기에도 깊고 만족스러운 친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